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수는 올랐지만 별로 내용 없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에 몰빵하신 분이라면 체감지수가 좋겠지만, 어, 다른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재미있는 증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미국 증시가 3일 동안에 깨 올랐어요. 근데 우리 증시는 사실 지수는 좀 따라가는 것처럼 키 맞추기를 했지만 결국 3일 동안 오른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플러스 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주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3일 동안은 지수가 이끌었고요. 실적 삼성전자도 별로 좋은 거 발표 못했죠. 근데 왜 오를까요? 이거는 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분석 제가 못한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도 삼성전자 분석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누구 일개 개인이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가 어떻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그냥 헛소리야, 헛소리. 삼성전자는 글로벌 역학관계, 그 다음에 국제적 그런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 2차 전지 밸류체인, 첨단 기술 밸류체인, 이런 거하고 엮여서 가는 거지, 실적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패턴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패턴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은. 작년, 재작년처럼 아무거나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막연한 성장성도요, 이렇게 한번 훼손이 돼버리면 다시 글로 가기 어려워요. 작년에 미쳤었잖아요. 메타버스, NFT. 미쳤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거의 한 토막, 3분의 1 토막, 심하면 5분의 1 토막. 이게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초토화되면요. 다시 그쪽 분야에 꿈을 갖기 어려워요. 근데 2차 전지는 살아있죠, 아직도. 왜 살아있냐? 2차 전지. 오늘은 삼성 SDI가 좀 많이 올랐죠. 그동안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차트 보시면 그런 것 좀 다 뚫었어요. 약세장에서. 어, 실적도 엄청 잘 나왔죠, 사실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얘네는 성장주인데 왜 가냐? 사실 그동안 못 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하면 시총이 형편없이 낮잖아요. 얘는 전자까지 있는데 형편없이 낮은 거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높지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돈만 있어서 공장 하나 더 지으면 되거든요. 기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 기술이 안 떨어지고 점유율에 문제 있다. 그럼 자금력만 동원하면 되니까 큰 문제 없는 거란 얘기죠. 지수가 못 가는 와중에서도 직전 고점을 뚫었다는 얘기는 당분간 이런 종목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 가능성이 커요. 크기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100조가 넘죠. 하이닉스하고 2배 차이 나요.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지금 그럴걸요? LG 정말 미운 주식이라 저는 이걸 잘 안 쳐다보는데 잘 가요. 솔직한 얘기로. 얄미울 정도 잘 가요. 가는 이유는 사실은 ETF 그것도 있지만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장주라고 남아있는 게 사실 이 분야밖에 없어요. 소재 분야는 너무 같고 그러니까 가는 것 같아요. 밉기는 밉지만 방법이 없어요. 지금 100조가 넘었어요, 사실은. 120조잖아요. 야, 하이닉스가 반이에요. 하이닉스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70조도 안 돼, 얘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시장은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저는 반도체를 높게 봅니다. 왜 반도체를 더 높게 보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남이 만들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요, 남도.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할 줄 아는 거 남이 하면 아이고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고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고 있으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저는 왜 2차 전지보다 반도체를 높게 보냐면 반도체를 훨씬 좋게 봅니다. 앞으로도. 이 2차 전지는 물론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리 많지 않아요. 중국, 대한민국, 일본, 뭐 미국도 있겠죠. 뭐 실제 그 정도밖에 맨날 손꼽힐 정도로밖에 못 만드는데 반도체는 그거보다 더 손꼽혀요. 세 나라 정도. 그리고 반도체는 더 이상 경쟁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 뭐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 외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경쟁자가 등장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좀 높게 보는 거고요. 이 반도체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없어요. 제목에 다였지만 왜 오르냐? 왜 오르긴 왜 오르?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중국 시진핑하고 연관을 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죠. 중국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보니까 혼 북한이라고 그러대 누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못 가진 게 반도체예요. 중국은 2차 전지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더 좋습니다. 뭐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얘기는 옛날 했으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웠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 이유 빼고는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는 내년도에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실적이 뭐 1조대죠. 거의 분기 실적이. 그렇게 떨어졌고요. 적자까지 예상이 되는데 왜 빠지느냐.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 이슈예요. 중국에서 감산했죠? 호재입니다. 영업이 안 돼서 감산하는데 왜 악재? 왜 호재? 호재예요. 중국에서 빨리 발을 빼야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감산 발표를 했어요. 추가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게 호재예요. 내년도에 적자 날 수도 있어요. 1분기에.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적 생존권이 반도체에 달렸단 말이에요. 미중 패권 싸움 중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얘들보다 싼 주식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식 다 죽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리고 갈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그런데 한국에 뭐 30% 정도 묻어놓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2차 전지도 당분간 버릴 건 안 돼요, 그것도. 하지만 반도체만큼 독보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2차 전지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은요. 여러분들 볼 것도 없어 그냥 올라오면 때리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이 건설주력 올라올 때 다 때리라고 그랬잖아. 때려 볼 것도 없다고. 네옴시티니 뭐니 다 쓸데없는 얘기다. 건설주 올라오면 때리고 더 빠지면 사고 뭐 그러는 겁니다. 뭐 얘들이 실적이 잘 나옵니까? 뭐가 잘 나옵니까? 뭐 대웅주랑 하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략이 통해요. 이런 종목은 실적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좀 올라오더라도 안 팔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실적이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왜 올라오면 때려야지,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극단적 저평가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적이 무너졌어요. 포스코 홀딩스. 물론 화재 때문에, 수혜 때문에 많이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같이 안 따라오면 올랐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빠졌을 때 사는 거예요. 또 20일선 왔으니 또 이런 거는 또 뭐예요? 할 필요 없죠. 이제 또 살 타이밍이죠. 사고 팔고 하란 말이에요. 트레이딩을. 21선에 놓고.
여기서 사고 올라오면 적당한 선에서 패대기 치고 내년까지 시장의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 조선주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에 무슨 전략이 뭘 필요 있어요. 수주 많이 해도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여기 못 지켜주면 또 때렸다가 돌파하면 사보는데 또 무너지면 필요 없어요. 때려야 돼. 여기서 또 걸리니까. 이제 여기 오면 뭐 사는 거지 또 얘네. 이 정도 오면.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해서 여기 21선이면 또 반 30%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전략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 뭐 실적 좋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실적이 좋으면 하방 경제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은행주예요. 은행주. 은행주 최근에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실적이 좋으니까 일단 하방은 버텨줍니다. 은행주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힘들게 사고팔고 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런 건 사고팔고 할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차트를 봐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가지고 갈 종목과 올라오면 팔고 그 돈 갖고 다른 걸 사서 좀 수익 내고 이런 종목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여기 은행주 같은 거는 사고 팔고 해봤자 별 재미 없다는 얘기 이런 거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쭉 들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얘가 넘버2에 거의 KB금융에 맞서게 나왔어요. 1조 4천억이가 나왔어요. 신한주가 1조 6천억. KB금융보다 좀 앞섰던 것 같아. 3분기는. 더 좋아집니다. 기준금리 올라가면, 예대마진이 더 확대되니까. 이런 거는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또 물타기를 또 했을 종목이 제가 볼 때 네이버 카카오예요. 저도 이 정도 빠졌으면 사볼만 하다 하는데 지금 저점 테스트 구간이에요. 사고 싶은 욕망이 딱 들죠. 예. 사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드는데 가봤자 여기에 지금 별 재미는 없어요. 지금 사는 사람 뭐다? 여기 지킬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 저점을. 확신 듭니까, 지금? 저는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가봤자 여기인데, 여기 깨트릴 것도 배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만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총 포트폴리오의 한 10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금액. 그것만 1000병씩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지킬 거라고 보고. 올라가면 나중에 좀 더 물타기 하더라도. 왜냐면, 고점 때문에 너무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 게 이 네이버나 카카오예요. 마찬가지. 자, 지금 당국에서 카카오, 뱅크, 페이 다 조사 나가죠? 다 부정적인 뉴스예요. 페이는 적자죠? 카카오 게임즈 빌빌거리죠? 카카오 신규 사업 못 하잖아요, 얘. 이제 신규 사업 못 해요. 김범수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감장에서. 그럼 뭐 기댈 게 있냐고, 이제. 국내에서는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건 맞아요, 많이 빠진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 친구 막 물어보면 주식하는 애들, 카카오,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더라고. 사고 싶은 가격은 맞지만, 과연 여기 지켜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아직은 그나마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뭐 사고 싶어요. 하지만, 많이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 보상, 서버 다운에 대한 보상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소송전도 남아있고, 신규 사업 진출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얘가 크게 매출액이 늘어날 동인이 있나요? 저는 성장률이 둔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얘가 싼 맛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싼가? 그럼 PER, PBR을 보면 싸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조금만 접근해보고, 저점 지키는지, 뭐, 그 정도밖에는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어휴, 한때 18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 이렇게 싸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반면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자, 이 태양광 같은 오늘 실적 좋은 실적 발표했어요. 얘도 2,800억인가 발표했고요. OCI도 좋은 실적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뭐야? 트레이딩이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된다? 원래는 트레이딩인데 이런 것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너무 잘 나왔잖아. 2,800억 나왔잖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하나 솔루션 안 빠졌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OCI 같은 게 2,800억 나왔어요. 2,891.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어요. 오늘 3% 올랐다지만 너무 안 오른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안 오른 거예요. 이런 거는 뭐야? 앞으로 더 기대가 되잖아요. 겨울 되면 에너지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IRA도 있고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죠. 이런 거는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다. 가지고 그냥 가보는 거다. 왜냐면 일단은 여기 저점을 지켜줬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는. 왜냐면 실적까지 안 나왔으면 지켰다고 못 보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도 있다. 미국에 증설됐다. 미국의 생산량 10배 이상 늘린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색 솔루션 막 얘는 안 빠졌어요. OCI보다. 둘이 키 맞추기 해야죠. 물론 틀리지만 뭐 이런 종목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제가 보시고요. 풍력은 근데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CS 윈드 같은 거 많이 빠졌는데 자 요런 건 실적이 안 나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어제 하루 패대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보니까. 자 실적이 안 나오면서 많이 빠진 건 트레이딩이에요. 이런 건 트레이딩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조심할 필요가 있냐고 보면 많이 빠지긴 엄청 빠졌어요. 딱 보시면 저는 게임즈 분석할 능력은 안 됩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얘가 뭐 가지고 여기까지 올렸을까 생각하니까 위믹스 갖고 올렸더라고요. 그 위믹스 자기는 다 팔아먹고 3천원 남겨먹고 주가는 여기서 또 빠졌는데 또 지금 또 위믹스 3.0인가 또 그 발행을 해요. 그거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옛날 같은 반응을 했어야지. 주가 오늘 뭐 10% 정도 올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실적은 마이너스 800억이에요. 그러면 3분기에도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본업이 없어 얘는. 본업이 게임인데 게임에서 벌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에너지주는 대표적인 게 에너지주이면서 참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는 한전 시장에서 잊혀진 것 같고요. 좀 연말까지 볼 필요가 있다. 오펙 감산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싸니까 그 다음에 2차전지 자회사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건 인정을 해주고 이런 걸 안 해주잖아. 어떤 거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보다는 좀 모아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탁을 이것도 다졌냐 안 다졌냐는 모르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면서 물론 정유주는 꺾입니다. 왜냐하면 100불에서 80불로 빠졌기 때문에 빡 꺾이지만 가격이 또 내렸다는 얘기는 더 좋은 거예요. 다음에 실적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유가가 그래요 원래. 유가가 높으면요 빠질 일만 남은 거고요. 유가가 낮으면 실적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80불이면 유가가 80불이죠. 국제유가 WTI 85불이니까 많이 낮은 거예요. 한때 120불까지 갔다가 그런 건 좀 올겨울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내나 이 추운 겨울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없이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역시 뭐 시장에 두서가 없어요.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도 하나도 못 가고 다만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섹터가 저한테 눈에 띄는 섹터가 2차전지 셀업체하고 반도체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반도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반도체 경쟁력을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남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중국이 다 따라온 거예요.
중국이 못 따라온 건 딱 그 섹터예요. 그 얼마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그 누구도 그 사업을 새로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는 좋게 보고요. 실적 이런 거 하나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기타 뭐 여러 종목 있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할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중국 관련주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도 절대로. 아니, 절대로 하면 또 안 되겠네. 또 올라가면, 네가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해서 나 투자 안 했어.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마세요. 예. 중국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예, 경제만이라도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알리바바 이런 게 왜 성장한 줄 아세요? 자율권을 줬거든요. 근데 시진핑 독재 이제는요 자율권이 없어요. 경제에.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들떨어진 나라가 됐느냐. 독재 국가라 그래요. 중국은 어떻게 변할 거냐. 우리한텐 기회예요.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2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독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방 국가에서는 왕따가 됩니다. 중국은 명목상으로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게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땐 끝났어요. 그러면 쿠데타 아니면 이거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중국하고는 우리가 중국 관련 투자 화장품인 이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지금. 대만 갖고도 서로 척을 질 수밖에 없고요. 북한 핵 문제 갖고도 중국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한령 해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미 뿌리 깊은 양국 간에 반감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중국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손 내밀을 때 중국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국은 한국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대만을 침공하고 싶어도 TSMC 그 다음에 중국이 반도체 어디서 공급받을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 공장이라도 있지. 자, 이런 것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이야기 하다가 뭐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중국 관련주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 중국 관광객. 그 다음에 항공주 같은 것도 중국 쪽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 거. 아시아나 같은 거는 중국 노선이 많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피해라. 최소한. 그리고 반도체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첨단 기술과 연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는 조금 더 길게 투자해라.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 섹터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대한 꿈을 깨라. 한번 머릿속에서 망가진 꿈은 쉽게 회복이 안 된다. 특히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카카오는 성장성이 뭘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봐요 지금. 카카오가 더 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안 보입니다. 예. 해외에 진출하지 않는 안 보여요 별로. 그러면 뭐야? 수익은 늘겠지만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싸지만 어디다? 별 볼 일 올라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미 선물 많이 빠지죠? 별거 아닙니다.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알파벳 이런 쪽에 좀 빠지는 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빠진 만큼 우리나라 오르지도 않았어요. 오른 게 빠진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코스닥은
3배가 넘게 빠졌어요. 오른 종목보다. 오늘은 많이 지수가 올라서 상승이지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14포인트 올랐잖아요. 제가 가끔 이거 보여드리잖아. 누가 올렸냐면 반도체가 다 올린 거예요.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13% 올렸잖아요. LG에너지가 5% 올렸고 삼성 SDI가 1%, 이 세 종목 20% 넘게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나머지 종목은 지수가 20포인트, 10%, 10포인트 이상 빠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선물은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자꾸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투자할 것은 뭐다? 예, 실적,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 국제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 대만, 북한 핵, 그 다음 미국의 중국 견제.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핵심입니다. 뭐, 외국인이 오늘 얼마 샀냐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게 그런 뉴스예요, 그런 뉴스. 물론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좀 잠잠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